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기출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상담 실무 직업심리학 2016년 제1회차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랜드의 흥미에 관한 유형 6가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시오도 아니고 쓰시오예요. 그래서 홀랜드 이론하면은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랜드의 이론적 가정도 잘 나와요. 홀랜드가 말한 이론적 가정. 홀랜드가 말한 이론적 가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성격이라는 측면과 환경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떠올리시면 되겠죠. 직업 환경.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성격 유형이 모두 몇 가지? 6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가정이라면 6가지. 직업 환경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 성격 유형에 맞는 무엇을 원한다? 직업 환경을 원한다. 원한다고 해서 직원이라고 썼네. 직업 환경을 원한다. 직업 환경을 원한다는 거. 직업 환경을 원한다. 자, 내 행동은, 개인의 행동은 어떻게 결정되냐? 성격이란과 환경이에요.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이론적 가정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6가지 유형을 쓰시오. 그러면 이 리아색을 쓰라는 거 6가지 유형. 6가지 유형은 홀랜드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이죠. 영어로 쓰게 되면 Realistic, Investigation, Artistic, Social, Enterprise, Conventional. 이걸 갖다 현탐의 사중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시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홀랜드 이론에서 이거 갖고 홀랜드가 얘기하는 5가지 개념. 개인과 개인, 개인과 환경, 환경과의 환경과의 개념. 환경과 환경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홀랜드가 말하는 5개념. 일치성, 일관성, 정체성, 차별성, 계측성. 이건 홀랜드가 말하는 5개념이죠. 자, 근데 이제 홀랜드가 육각형의 모형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현실형,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작 활동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회적 기술은 부족하다. 육각형의 모형에서 대각선에 위치한 것은 서로 공통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홀랜드 이론이죠. 탐구형, 굉장히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지만 리더십이 부족하다. 예술형, 독창적인 심미적인 활동 좋아하지만 규범의 엉핀 생활을 싫어한다. 사회형,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 도와주길 좋아한다. 진취형, 타인을 잘 이끄는 걸 잘한다. 그다음에 관습형, 체계적으로 자료 재생산을 잘한다. 그죠? 홀랜드에 관한 6가지 유형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 유형 중 투사적 검사의 장점에 대해서 쓰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 심리검사를 보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 투사적 검사의 장점에 쓰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심리검사는 객관적 검사가 있고 규준 참조하는 객관적 검사가 있고 그냥 피험자의 무의식의 어떤 것을 투사하는지 보는 투사 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자극을 통해서 하는 그 투사 검사가 있고 객관적 검사라는 것은 자극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지금의 문제는 투사 검사의 장점에 대해서 쓰시오 그랬어요. 근데 어떤 회차 시에는 문제가 투사 검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어떤 회차에서 객관적 검사와 투사 검사의 장점에 대해 쓰시오. 어떤 회차는 객관적 검사의 장단점에 대해 쓰시오. 그래서 요거는 서로 대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답은 투사 검사의 장점 3가지 쓰라고 생각해요. 장점은 뭐냐? 투사 검사의 장점은 일단 요걸 먼저 정리하는 게 더 정리인데 투사 검사는 반응이
그 애매모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극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죠. 객관적 검사의 장점을 먼저 기술을 하게 되면 객관적 검사는 일단은 객관성이 있다라는 객관성. 이 객관성이라는 것은 개인 간 비교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간편하다라는 거예요. 간편성. 뭐가 간편하다? 실시, 채점, 해석이 간편하다. 또 이제 객관적 검사는 뭐가 높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가 높고 또 뭐도 높다? 신뢰도가 높다고 반드시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죠. 근데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도 높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요. 객관적 검사, 답지의 선택폭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제한적이다. 제한된 반응. 제한된 반응.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방어가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해도 모른다. 방어가 쉽다. 뿐만 아니라 응답 방식에 일정한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 방식에 일정한 흐름이 생긴다. 일정한 흐름, 규칙 같은 게 생겨서 그러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응답 방식에 일정한 흐름이 발생한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따가서 반응이 제한적이라고 그랬어요. 투사 검사는 어떻게 하냐? 반응이 굉장히 다양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제가 강력하게 하는 건 방어가, 객관적 검사는 방어가 쉽게 나오지만 투사 검사는 방어한다는 말, 자기가 있는 그대로 자기를 솔직하게 응답 안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투사 검사는 이 자극 자체가 애매모호한 자극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내담자 있는 그대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방어가 어렵다라는 거. 방어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응이 제한적인 거에 대해서 반응이 풍부성. 반응이 다양성, 풍부합니다. 반응이 독창성입니다. 반응이 독특하며 풍부하다는 것은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 이게 신뢰도가 높은 반면에 검사, 재검사 할 때 투사 검사, 보여줬던 로샤 잉크 반전 검사 아니면 주제 통합 검사 봤을 때 신뢰도가 어떻다? 낮다라는 거예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상 증명을 할 수 있는 타당도도 낮습니다. 자, 또 단점이 뭐가 있느냐? 검사라는 건 객관적 검사도 투사 검사도 어떻게 환경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특히 이런 상황에 환경의 상황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투사 검사입니다. 이걸 크게 받아서 자기를 제대로 추론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죠. 크게 받는다. 상황 요인의 영향이라는 것은 뭐 검사자의 성별, 뭐 인종, 태도 이런 것 등의 영향을 투사 검사 훨씬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시면 다양한 변형 문제에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정답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 검사 유형 중 투사적 검사의 장점에 대해 3가지 쓰시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장단점, 어떤 데서 장점 이렇게 하니까는 여러분들은 이럴 때는 장점, 단점을 한꺼번에 기술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측정의 기본 단위 척도의 4가지 유형을 쓰고 그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척도의 종류하고 척도화하는 방식은 달라요. 척도, 잣대를 만드는 방식과 이 잣대의 종류, 척도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척도의 종류는 4가지 있습니다. 명명척도, 항상 순서대로, 이거는 항상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좋죠.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 혹은 동간척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율척도.
명명서열 등간 비율, 명명서열 등간 비율. 항상 위에 그 척도의 정보를 아래 척도는 갖고 있죠. 그러면 명명척도라는 숫자상의 차이로 1과 2의 차이, 3과 4의 차이로 뭐예요? 같다, 다르다만 나타난 차이 정보만 보여주는 척도가 명명척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이것이 명명척도가 되겠죠. 1은 남자고 2는 여자이구나. 뭐 2000년에 3은 남자고 4는 여자이구나. 이렇게 봐서 같다, 다르다만 나타낸 척도인데 서열 척도는 이 차이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의 차이 정보 플러스 순위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는 척도죠. 수치상의 차이로 차이 정보뿐만 아니라 순위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는 척도. 그래서 등수죠, 등수.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서열 척도, 그 다음에 등간 척도는 차이 정보, 수위 정보 플러스 동간성까지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건 기술에 쉬운데요. 수치상의 차이, 대표적으로 온도입니다. 예를 들면 온도. 수치상의 차이로 실제 측정한 속성 간의 차이와 동일한 숫자 집합. 그래서 1등과 2등과 3등과 4등의 차이는 간격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온도 1도, 2도, 3도, 4도의 간격은 어떻게 다 그 간격이 동일하다는 거죠. 절대 0점이 있는 것이 상대 0점은 있지만 절대 0점이 없는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는 차이 정보 플러스 순위에 관한 정보 플러스 동간성 플러스 그 수의 비율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는 척도가 동간 척도를 넘어선 비율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뭐 가격, 시청률 이런 건데 이것은 절대 0점이 있어서 0이 되는 순간에 그 속성은 없다라고 보는 절대 0점이 있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척도의 종류는 일단 4가지 떠올리면 명명서열 등간 비율, 명명서열 등간 비율. 그래서 명명서열 등간 비율. 자, 기술하는 정렬. 명명척도 숫자의 차이로 측정한 속성의 대상에 따라 같다, 다르다만 나타나는 척도. 서열척도 숫자의 차이로 속성의 차이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순위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는 척도. 등간척도 수치상의 차이가 실제 측정한 속성 간의 차이와 동일한 숫자 집합. 수치상의 차이가 실제 측정한 속성 간의 차이와 동일한 숫자 집합. 그 다음에 비율 척도는 차이 정보, 순위 정보, 동간 정보 외에 수의 비율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는 척도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4번 문항 볼게요.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 2가지를 제시하고 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자,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 2가지를 제시하라 그랬는데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우리 적어도 3가지는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구성 타당도. 구성 타당도라는 것은 검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 가설적 영역을 얼마만큼 제대로 충실하게 알아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종류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건 구성 타당도인데 이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요인 분석입니다. 요인 분석. 어떻게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있으면 문항들 간에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A팀, 너는 B팀, 너는 C팀. 자, 이렇게 각 그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주는 통계 기법이 요인 분석입니다.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봐서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주는 통계 기법.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는 가설적인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이걸 지금 2가지 제시하셔. 그래서 수렴과 변별을 한꺼번에 쓰셔도 좋고요. 어차피 하나 남으니까 3가지 제시하시오.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수렴 타당도, 구성 개념, 가설적인 개념이 제대로 측정된 거라면
관계 있는 것과의 상관이 높게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수렴 타당도는 검사가 이론적으로 관계 있는 변인들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지 그럴 때 수렴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되고요. 제대로 가설적인 개념을 제대로 측정했다면 관계 없는 것과 구별을 잘 해줘야겠죠. 그래서 검사가 이론적으로 관계 없는 변인과 상관관계가 없는지 그럴 때 변별 타당도 높다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 더 가면은 자 MTMM 멀티 트레이트 멀티 메소드 멀티 트레이트 멀티 메소드 다특성 다방법 상관행렬표 다특성 다방법 상관행렬표 행렬표 그래서 이것은 수렴과 변별을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측정해서 수렴과 변별을 한꺼번에 알아보는 방법 그것이 MTMM이다. 참고까지 있어요. 그래서 구성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 두 가지 제시하시고 설명하세요.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요인 분석.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상호 상관을 분석해서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주는 통계 기법. 자,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 한꺼번에 묶어서 제시를 할게요. 두 가지만 쓰라고 그러니까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이론적으로 관계 있는 변이가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관계 없는 변이가 낮은 상관을 지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비스와 러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된 직업 적응 관련 도구 검사 대해서 세 가지 쓰시오 있어요. 자, 로키스트와 데이비스 이론,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직업 적응 이론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건 직업 적응 이론에 관한 거. 지금 이것은 로키스트와 데이비스 이론. 로키스트와 데이비스 이론은 무슨 이론? 직업 적응 이론이에요. 근데 요거 자체가 어디에서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서 직업 적응 계획의 일환으로 직업 적응 계획. 계획의 일환으로 연구됐다. 여가 관계됐다. 그 일환으로 연구된 거. 그리고 직업 적응 이론 할 때 이것은 그럼 내가 직업에 적응하느냐 부정하느냐 이거는 특성 유인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특성 유인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환경과의 일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로키스트와 데이비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은 벌써 나왔는데 외워야죠. 어떻게? 지금 미네소타 직업 적응 계획의 일환으로 연구했다. 다 미네소타. 자, 여기서 관련 검사 도구, 로키스트와 데이비스 관련 검사 도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에 다 있죠. 미네소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까? 제가 중요한 직업 설명 혹은 직무 설명 제가 중요한 직업 설명에 만족하셨습니까? 만족. 그래서 다 뭐예요? 미네소타예요. 미네소타 대학, 미네소타 중요성 퀘스천이에요. 질문지. 미네소타 직업 설명 질문지. 미네소타 만족도 질문지. 그래서 중요한 직업 설명 만족하셨어요. 미네소타 대학이라는 건 다 알아요. 특성 유인 이론도 미네소타. 그 다음에 직업 적응 계획으로
일환으로 연구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미네소타 importance questionnaire, 미네소타 job description questionnaire, 직무 기술 설문지에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 satisfaction questionnaire, 여기서 MIQ, MJDQ, MSQ 이렇게 기술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한 가지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잘 나오는 게, 그러면 로키스타 데이비스 직업 적응 이론에서 말하는 직업의 가치. 직업의 가치가 뭐냐? 직업의 가치 6가지. 직업의 가치 6가지는 성취, 보상, 지위, 이타심, 안정감, 자율성이죠. 자율성. 이것도 2차 대비 기출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하시는 로키스타 데이비스 이론에서, 그러니까 직업 적응 방식과 직업 성격 측면, 직업 성격 측면, 직업 성격 측면에 대한 정리,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직업 성격 측면에 관한 거. 또 하나 뭐예요? 직업 적응 방식에 관한 거. 적응 방식. 융통성. 융통성 가지고 끈기 있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적극성, 반응성,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이렇게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키스타 데이비스랑 관련된 거, 직업의 가치, 직업 성격 측면, 직업 적응 방식, 그리고 관련 검사 도구가 다 로키스타 데이비스 이론 관련돼서 2차 대비 준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MIQ, MJQ, MSQ죠. 6번 보겠습니다. 심리검사를 사용 목적에 따라 규준참조, 중거참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규준참조검사, 중거참조검사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심리학 하면서 규준이란 말 엄청 중요하다 또 강조하는데, 자, 이것은 무엇에 따른 분류인가? 심리검사 분류할 때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죠. 심리검사를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우리가 심리검사는 측정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렇죠, 실시 방식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심리검사죠. 당연히 심리검사를 분류하는데 사용 목적에 어떠한 목적이냐, 여기서 친절하게 규준참조검사와 중거참조검사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랬어요. 이 규준참조냐, 이 준거참조냐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무엇에 따른 거다? 어디다 쓸 목적이냐라는 거예요. 규준참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준거참조, 당락. 규준참조검사는 상대평가죠. 상대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이 규준을 토대로 해서 개인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 배웠잖아요. 정규분포 곡선 배우면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규준참조검사는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수준을 알아볼 목적으로 하는 검사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심리검사가 이에 해당하는 아니고, 좀 전에 했던 우리가 객관적 검사,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무슨 참조검사다? 규준참조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수준인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볼 목적이죠. 그러면 중거참조검사는 무슨 평가? 네, 절대평가죠. 절대평가. 절대평가는 패스펠 위아래 당이냐 아니면 락을 결정하죠. 이건 뭐예요?
준거라는 거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변동할 수 있어요. 연구자가 정한 특정한 기준을 토대로 해서 당락을 결정할 목적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기준참조 검사는 상대평가로서 개인의 좀 타인과 비교해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본다. 준거참조 검사는 절대평가로서 연구자가 정한 특정한 기준을 토대로 당락을 결정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대부분의 심리검사가 기준참조라면 이것은 어떤 거? 우리 자격증, 직업상담 자격증, 운전면허시험 다 무슨 참조검사다? 준거참조검사입니다. 그래서 2016년 1회차에서 심리학이 6문제 출제되었네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기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